자, 안녕. 오늘은 음운 변동 복습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진도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앞에 게 너무 밀리지 않게 꼭 복습 좀 잘 해주시고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우리 지지난 시간에 교체를 끝냈었어. 그래서 축약부터 첨가 탈락까지 했었는데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거센 소리 하면 축약인 거 알잖아. 근데 거센 소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히읗 자음이다 라는 것도 너네들이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쌤이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는 건 여기도 히읗이 중요하고 뒤에 보니까 히읗 탈락이라는 것도 있지. 그래서 너네들이 어떤 음운 변동의 문제를 볼 때 히읗은 좀 잘 바뀌고 잘 떨어지는 애였어. 그래서 히읗을 주목하자는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갑니다. 자, 거센 소리 대기라는 거는 히읗이 그드부즈 만나가지고 피카츄 털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음운의 개수가 줄어드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니은 첨가도 한번 보면 얘는 매우 중요하다고 쌤이 별표 치고 강조도 했었던 것 같은데 환경을 꼭 예시로 기억하면 좋다고 했습니다. 자, 얘 발음하면은 색연필 아니지 색연필이라고 발음을 할 건데 그 조건을 보면 두 말이 결합을 할 거야. 그리고 두 말 중에 앞에 있는 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에 있는 말이 여와 같은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는 시작하는 경우 이럴 때 니은이 얹어진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얘들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반모음 이가 뭐지? 하고 있으면 안 돼. 반모음이란 건 이중모음을 만들 때 오와 이어 좀 짧게 지나간 앞에 있는 애들 있지? 요런 애들을 우리는 반모음이라고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음운의 개수는 당연히 플러스 1이 될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자음군 단순화도 한번 보면 자음의 무리가 단순해져 하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받침자리에 오는 애들이 둘 이상이잖아. 근데 발음은 하나밖에 안 돼. 그러니 나머지를 떨어뜨려주는 어떤 음운 변동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쉽지.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발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짧다 괜찮아, 넓다 괜찮아. 하지만 우리 밝다가 아니라 밟다라고 얘기하고 밟는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 좀 올바른 발음을 좀 익혀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리을 기억도 조금 까탈스럽다고 했지. 자, 책을 읽다가 아니라 책을 읽다, 책을 읽는, 그 다음에 날씨가 밝다, 날씨가 밝는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냥 리을 떨어뜨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가 아니라 또 다른 경우 어떨 때 자, 일 뒤에 고처럼 기억으로 끝났는데 기억으로 시작하는 애가 오네 그러면 읽고라고 발음을 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음군 단순화까지 우리가 한번 봤고요. 당연히 음운의 개수 줄어들 거고요. 자, 히읗 탈락도 보면 아무런 히읗, 모든 히읗이 아니라 좋다, 그 다음에 또 아이를 낳다, 그 다음에 또 난 그런 게 그러지 않아 할 때처럼 용언의 어간 끝 히읗이었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용언의 어간이라는 말을 좀 익숙하게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리을 탈락의 양상은 두 가지였어. 우리가 체언에서의 경우를 한번 봤었고 용언에서의 경우를 봤습니다. 근데 체언의 경우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만들어진 말이라서 인식을 잘 못할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있지. 바늘 플러스 질 했더니 바느질, 아들 플러스 님 했더니 아드님. 우리는 완성형으로 기억하지만 뜯어놓고 보면 두 마리 결합할 때 리을이 떨어뜨려졌구나 라는 거 생각했으면 됐다고 했고, 그리고 우리 또 하나의 리을 탈락 용언의 어간 끝 리을, 다시 말해 알다, 놀다, 살다, 갈다처럼 리을로 끝나는 어간이 되게 욕같이 생긴 어미, 요거 기억나지? 요거 앞에서 사네, 삽니다 등등등으로 리을이 떨어졌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만 쌤이 얘기해도 얘들아 그랬었지 라고 음운 변동 이제는 너네들이 마스터를 했어야 됐다 라고 쌤이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음운 변동에서 정말 높아심에 하는 얘기인데 연음되는 거 있지.
연음, 뒤로 넘어가는 거. 이거는 의문 변동이 절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높이 할 때 높이라고 넘어갈 뿐이지 자음, 모음 바뀐 게 없잖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우리가 배우게 될 목차들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아마 쌤이 2회에서 한 3회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좀 길어지는 이유가 문제풀이 하는 것도 좀 인강으로 실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포기하지 말고 차분히 쌤하고 찬찬히 한번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문이 뭐였지? 의문. 쌤 보시고 의문은 뜻을 뭐하는? 구별하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뜻 구별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했었어. 그리고 의문에는 자음 모음 뜻 구별 자음 모음 이렇게까지 정리했었지. 자, 그렇다면은 형태소는 뭐냐? 뜻을 가지는 입니다. 뜻을 가지는. 자, 헷갈리면 안 돼.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하는 거야. 뜻을 가지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그러면은 밑에 있는 예시를 보고 뜻이 있는 대로 우리가 다 한번 뜯어보자고. 형태소를 다 분리해 보겠습니다. 나 얘들아 뜻 있는 거 맞지? 그리고 느는 쌤 뜻이 있나요? 근데 얘는 체온 같은 거 뒤에서 붙어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고 뭔가 좀 뒷받침하는 느낌이 있는데 뜯어줄 겁니다. 일단은. 자, 나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가, 또 잘. 그 다음에 얘들아 할은 이렇게 뜯으면 안 되는 거 맞지? 왜냐면 우리 할 이거 더 뜯을 수 있잖아. 이거의 기본형이 뭐야? 뭔가를 하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하가 오는 거고 그 뒤에 누군가 리을이 붙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계속. 그리고 것 얘는 뜯을 거 없고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밑, 그 다음 는, 다까지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너네들이 아이고 믿는다 쌤 이거 그냥 하나의 단어인데 우리는 지금 단어가 아니라 형태소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뜯어줄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쭉 뜯어놓은 걸 너네들이 어디는 뜯어야 되고 어디는 뜯지 말아야 할까라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 그거를 거꾸로 이제 얘네들을 나누는 기준, 각각의 형태소의 이름을 보고 다시 올라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쌤이 다 뜯어놓은 형태소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자립성에 따라서요. 이것도 써주세요. 자립성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눌 거야. 자,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립 형태소란 건 말 그대로 지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애야. 스스로 그냥 쓸 수 있는 애. 근데 의존 형태소라는 건 반드시 누군가와 딱 붙어 결합을 해야 되는 애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애 중에 혼자 쓸 수 있는 애. 나. 그렇지, 나. 그 다음에 는. 이거 혼자 우리 쓰는 경우 없잖아. 는 못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거야. 그리고 내 혼자 쓸 수 있는 거 맞지? 내 것이다 할 때 내 혼자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가 얘도 앞말에 꼭 붙어야 되는 애야. 그치? 그 다음에 잘 먹는다 할 때 잘 혼자 쓸 수 있는 애 맞잖아. 그래서 잘. 그 다음에 할 것 할 때 나는 그걸 오늘 라고 끝내면 안 되지. 뒤에 무슨 하다, 하고, 하는 뭔가가 꼭 붙어줘야 되니까 얘는 밑으로 보내버릴게요. 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 리을, 당연히 어떻게 리을 혼자 발음도 못하겠다 얘들아. 이것도 이렇게 가주면 되고, 그 다음에 것. 요게 좀 너네들이 어려워하는 거기는 하겠지만 것 일단은 위에다가 올려주시고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을. 무조건 체온 뒤에 붙어야 되는 아입니다. 을. 그래서 살짝 너네들이 요까지 오면 는, 가, 을 같은 조사는 의존 형태소구나 라는 걸 좀 눈치를 채면 좋겠어.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얘들아 믿다, 믿고, 믿어서, 믿으니 할 때 믿. 이것도 역시나 나는 너를 믿이라고 말 우리 못하잖아. 그러니까 얘도 뒤에 반드시 어미가 따라와 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뒤에 있는 아이들도 전부 다 는 혼자 어떻게 쓸래? 우리 믿 같은 어간과 그 다음 심지어에는 뒤에 오는 또 어미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반드시 누군가와 결합을 해야 하는 아이들을 가지고 일단 의존 형태를 잡아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립 형태소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애들. 근데 이제 쌤이 이렇게 별표 쳐놓은 애로 한번 가보게 되면 쌤 것이 있다. 좀
것이 있다? 이거 혼자 잘 안 쓰잖아요. 어떤 것이 있는지 꼭 수식을 받잖아요. 라고 하는데, 쌤이 이거를 막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애들이 잘 와닿지 않는데요? 라고 일단 1차적인 반응을 보여주거든. 그래서 미안한데 일단은 이렇게 설명할게. 자, 것 혹은 뭐뭐 할 수, 그 다음에 뭐뭐 줄처럼 쌤 몇 개 좀 쓸까? 그 다음에 줄, 뭐뭐 하는 바가 있다. 뭐뭐 한지 오래되었다. 그 다음에 어떤 대로 가자 등등등등. 뭔가 알맹이의 의미는 있기는 한데 이렇게 쓰이는 애들이 우리는 의존명사라고 할 거거든. 일단은 외워놔. 명태소는 의존명사는 얘네들은 자립형태소야. 반드시 누군가의 수식을 필요로 하겠지만 얘네들은 꼭 자립형태소 안에 들어간다라는 걸 일단은 암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되겠죠? 그래서 쌤은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얘들이 예쁜 것이 있다라는 말을 할 때 예쁜 것이 있다. 그럼 내가 보고 있는 사물들이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액세서리 같은 걸 보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액세서리 중에 예쁜 것이라고 해서 이 것은 그 액세서리라는 명사를 가리키는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 얘가 그 액세서리라는 말을 대체할 뿐 얘도 어쨌든 그 명사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리키는 대상이 명사이기 때문에 얘도 그냥 명사로 취급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의존명사는 반드시 예쁜이라는 애의 수식을 필요로 하지만 얘 자체로 홀로 설 수 있는 명사다라고 생각하면 좋다는 거지. 납득이 잘 안 되면 의존명사라는 건 자립형태소다라고 일단은 먼저 기억을 해주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자립성에 따라서 혼자 설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준으로도 가볼게. 이번에는 의미가 실질적이냐 아니면은 문법적으로 도움만 주느냐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그 다음 형식 형태소로 나눌 겁니다. 형식 형태소. 그리고 얘는 이미 쌤이 답을 옛날에도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후계음화 얘기하면서 했지 않아? 드트가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면서 근데 이때 이나 반모음이는 형식 형태소. 그리고 형식 형태소에 뭐가 있다? 삼총사, 조사, 접사, 어미. 이 각각의 것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사, 접사, 어미는 형식 형태소다라는 걸 좀 잘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 위에 있는 뜯어놓은 것 중에서 의미가 실질적으로 있는 거 보자. 얘들아, 나 의미 있는 거 맞지? 미 라는 뜻이 있으니까 나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는, 얘들아 이거 체온에 붙는 조사지 쌤 여기다가 집어 넣겠습니다. 는 여기다 집어 넣고, 그 다음 네, 그 다음 이것도 나의 조금 변형형이긴 하지만 뜻 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 넣을 거고요. 그리고 가, 요거 조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집어 넣을게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잘, 얘들아 이것도 뭐 굿, 뭐 그런 의미, 베리 막 요런 의미로 들어가는 거니까 잘 실질 형태에서 여기다가 집어 넣어 주시면 되는 거고, 얘들아 하다, 두 어떤 의미 있잖아. doing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도 여기다가 집어 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거를 하다, 하고, 하니, 할처럼 어감 뒤에 붙는 애라고 해서 어미라고 할 거거든. 오늘 또 꼼꼼하게 나갈 거니까 일단은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것, 아까 얘기했지? 얘는 어쨌든 명사니까 뜻이 있는 애야. 집어넣을게요. 어쨌든 의존명사도 명사다라고 기억하는 거지. 그리고 을, 우리 조사가 또 나오네요. 을. 그 다음에 및. 얘들아 요거 빌립이라는 뜻 있잖아. 그러니까 및 여기다가 집어넣어 줄 거고, 는, 다 얘네들은 꼭 밋이라는 어간에 붙어서 오는 어미들이니까 뒤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면은 될 것 같네요. 자, 쌤이 좀 잘리더라도 요거 일단은 멈춰놓고 너네들이 필기해 주시고 각각의 의미들을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형태소라는 게 뭐다? 우리가 뜻을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해서 다 뜯어줄 거야. 그리고 뜯은 다음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 얘가 자립성을 가지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그리고 또 의미의 허실, 의미가 실질적이냐 아니면 문법적이냐에 따라서 또 뜯어줄 수 있느냐. 되겠죠?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위에 것들 봤을 때 아까 이거를 왜 이렇게 뜯어야 되나 라는 건 다시 말해
이렇게 우리가 자립의존 실질 형식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장이 와도 다 뜯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못해도 조사, 접사, 어미 다 뜯어내야 되는 거구나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형태소 이렇게까지 보고 이제 뒤로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형태소보다 조금 더 큰 범위로 가게 되면 다시 말해 이런 거야 얘들아. 우리가 밑다를 밑과 다라고 조사, 접사, 어미가 있는 거 다 뜯어준 이 형태소의 모습을 보면 아 얘네들이 밑다라는 한 단어인데 라고 해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다 뜯은 것보다 살짝 얘네들을 포괄하는 이제 조금 더 상위의 개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게 바로 단어입니다. 단어. 형태소는 다 뜯었어. 근데 뜯은 것 중에 조금 결합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인식되는 건 단어야. 자, 그렇다면 단어는 뭐냐? 개념으로 한번 먼저 또 가보도록 할게요. 의무는 뜻을 구별하는 이라면 형태소는 뜻을 가지는 이라고 했어. 그러면 단어는 뭐냐? 자립성을 가지는 이야. 자립성. 아까 쌤이 밑다를 왜 가지고 온지 알겠지? 밑, 자립성 없어. 근데 밑다라고 붙여놓으면 자립성이 생기거든. 자, 그래서 단어라는 건 자립성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거든. 그리고 쌤이 옆에다 느낌표 이렇게 해놓은 게 무슨 말이냐? 사전에 올라가면 단어예요. 사전에 올라가면 단어다. 자, 근데 예외적인 거 꼭꼭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립성이 있는 것만 단어면 참 좋은데 앞에서 봤듯이 내가, 뭐를, 그 다음에 누구의처럼 체온에 붙는 조사는 혼자는 못 쓰여. 그래서 의존 형태소로 집어넣었었지. 자, 의존 형태소인 조사는 자립성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단어로 본다라는 게 있어. 그래서 단어의 개념을 이렇게 기억하자고. 단어는 자립성이 있는 우리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단어라고 한대. 근데 조사는 예외.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조사는 단어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요 개념을 가지고 쌤이 사전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좀 적응 한번 해보도록 할게. 너네들이 어떤 문장에서 푸른이라는 걸 봤어. 그러면 이거 단어일까 아닐까 고민을 할 거야. 이거 단어일까 아닐까? 단어지. 왜? 푸른이라는 거 우리 사전에 올라가 있잖아. 근데 우리 푸른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푸른을 치는 게 아니라 얘 기본형을 떠올려줘서 쳐줘야 돼요. 다시 말해. 푸르다? 이거 우리 사전에 있어. 그러니 푸르는 단어가 맞습니다. 이렇게 가시고요. 그리고 행복했던 이라는 말 있지? 이거 너네들 사전 찾아봐라 하면은 누가 행복했던을 치니 행복하다라는 기본형으로 갈 거지. 그래서 얘도 단어가 맞습니다. 기본형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대학 검색하면 바로 나오잖아. 단어 맞습니다. 그리고 쌤 아까 얘기했던 조사들 자립성은 없지만 사전 치면 나와요. 그래서 얘들도 우리는 단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되겠죠? 사전의 기본형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를 생각하면 우리 단어 찾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알았죠? 쌤 방금 알았죠? 라고 한 것도 단어 맞지? 왜? 알다라는 단어가 사전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단어 찾는 건 사전에 기본형으로 어떻게 올라가 있을까를 같이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단어가 뭔지도 알겠어. 우리 사전에는 정말 많은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을 있는 그대로 개별적으로 쫙 늘어놓게 된다면 분류를 못하네. 그래서 수많은 단어를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품사라는 어떤 부류를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많은 단어들을 비슷한 애들끼리 분류해 놓은 것을 우리는 품사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기준에 따라서 나눠 놓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미 너네들이 중딩 때, 초딩 때 했던 것들을 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사슴이랑 똑같은 그런 느낌, 사슴이랑 똑같은 부류의 단어가 뭐가 있을까? 사슴이랑 입다랑 얘들아 다른 거 맞지? 왜? 입다는 뭔가 좀 행동이 드러나는 거잖아. 하지만 우리 사슴, 명사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그럼 옷과 동일한 품사라는 거 알지? 그치? 왜? 사슴이, 옷이, 사슴을, 옷을 이라고 해서 조사 앞에 올 수 있는 애들, 얘네들 비슷한 부류지 생각할 수 있지. 자, 그리고 나서 또 가볼까? 우리 입다랑 똑같은 부류의 애가 누가 있어? 동작이 드러나는 애 바로 옆에 뛰다라는 애 있잖아. 이거 옛날에 너네들 중딩 때 막 스티커 붙여가면서 공부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얘들아 매우라는 애는 또 생각해보면 빠르다, 매우 빠르다.
그 다음에 매우 먹는다처럼 뒤에 오는 우리 동사 같은 애들을 꾸며주는 애를 우리는 부사라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 매우랑 똑같은 애가 누구 있느냐 했더니 바로 옆에 잘이라는 애가 있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요 옆에 있는 거 보자. 이거 무슨 단어야? 예쁘다라는 단어지. 그렇지. 예쁘다도 서술어 자리에 오기는 하지만 근데 얘는 동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질과 상태를 드러내는 거네. 그래서 예쁘는 형용사. 근데 예쁜이랑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을까? 어렵다라는 어떤 성질과 상태를 드러내는 요런 짝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것. 어머 얘들아, 것은 뭐지? 의존명사네. 의존명사는 어쨌든 명사라고 했으니 얘도 같은 부류겠구나 생각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죠? 안 어렵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나머지 있는 애들을 보면 주미를 이라고 해서 명사 뒤에 붙는 이러한 조사들 자기들끼리 또 묶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쌤이 이렇게 나눠봤잖아. 우리가 아주 초딩처럼 아주 귀엽게 다 나눠봤어. 이거를 이번에는 고딩처럼 한번 나눠보자고요. 됐죠? 이미 너네들은 알고 있어. 품사라는 건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놓은 갈래구나 생각해 주시고요. 그거를 특정 기준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신사 나오니까 쌤이 좀 지울게. 너무 알록달록하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수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1차 기준은 뭐냐면요. 형식이에요. 이 단어가 형태 변화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 사과가 어떤 특정 환경에서 사귀가 돼? 아니지. 그럼 얘네들은 형태 변화를 할 수 없는 불변어야. 불변어. 책상은 언제든 책상이지 책싱이 되지는 않잖아. 하지만 우리 변할 수 있는 애들은 가변어라고 하거든. 가변어. 자, 누가 있는지 보면 먹다라는 단어 있죠. 먹고, 먹으니, 먹은, 먹어서 등등 모양을 바꾸잖아. 그래서 요런 애들을 가변어로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이 뭐라고? 형태 변화를 하느냐? 형식에 따라서 나눠봤어.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으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보자고. 이미 가변어 얘기부터 해봤으니까 쌤이 여기다가 쓸게요. 자, 용언이라는 애가 있어. 용언은 너네들 알다시피 문장 안에서 서술의 기능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먹다, 그 다음에 또 예쁘다, 그 다음에 또 뭔가를 하다 등등등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애들을 용언이라고 하고요. 왜 용자를 넣었냐? 활용하거든. 쌤, 활용이 뭔데요? 먹다, 먹고, 먹어서 먹으니 가변어 마냥 자꾸 형태를 바꾸는 걸 용언이라고, 활용이라고 하거든. 됐죠? 자, 그럼 어쨌든 용언은 뭐다? 서술의 기능을 하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좀 더 위로 올라가서 불변어부터 또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불변어, 바뀌지 않는 애들 중에 이런 기능을 하는 애들이 있어. 문장에서 조사랑 만나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거. 다시 말해 주격조사 가를 만나 주어의 기능을 할 수도 있고, 목적격조사 을르를 만나서 목적어의 기능을 할 수도 있어. 자, 이런 애들을 우리는 체언이라고 해요. 체언. 그래서 몸체자를 써가지고 왜 체언이 몸이지? 라고 생각을 너네들이 해보게 된다면 주어나 목적어나 심지어 서술격 조사라는 애를 만나면 서술어라는 이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키라고, 핵심의 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쌤은 이렇게 쓸 겁니다. 우리 조사와 결합해서 문장의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체언이라고 쌤은 정리를 할게요. 괜찮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애가 있느냐? 얘는 밑에 쓸 게 없을 겁니다. 왜냐? 수식언이라고 해서 뒤에 오는 애들을 꾸며주는 애들이 있어. 왜? 먹기는 먹는데 잘 먹는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나의 것이야. 되겠죠? 이렇게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애들을 우리는 수식언이라고 해요. 수식이라는 거에 대해서만 좀 먼저 생각을 해줘. 자,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이 있느냐 했더니 독립언. 이름부터 알 수 있지만 혼자 쓰는 애입니다. 뭐가 있냐면 감탄사 같은 거. 됐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조사예요. 조사. 조사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자, 그러면은 이 조사에 대해서 좀 할 게 많아서 쌤이 일단은 별표 좀 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위에 거부터 쭉 내려오고 조사까지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그렇다면은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5가지
근데 미안해. 이거 조사가 아니라 관계원이죠. 관계원. 미안해. 뭐뭐 on으로 끝나야 돼. 관계원. 관계원. 그리고 관계원에 조사가 있거든. 미안해. 어이구. 카메라에서 띵 소리가 나가지고 또 뭐가 끊겼는 줄 알고 당황했네. 자, 관계원에서 자 5가지의 기능으로 나누고 있다는 거 먼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기능, 마지막 기준 의미에 따라서 얘네들을 좀 더 세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찝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너무 옛날에 했던 건데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좀 빠르게 듣는다고 하더라도 한 번은 꼭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위에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까? 자, 체온.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체온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명사요. 자, 그럼 얘들아 명사의 의미가 뭐야? 이름을 나타내는 거지. 누구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애를 명사라고 한대. 그리고 이 명사 안에는 의존명사가 있었죠. 그리고 좀 더, 자, 사물의 이름을 대신 가리키는 애를 대명사라고 할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것, 저것, 그것. 자, 조사와 결합하면은 대명사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저것을 이라고 조사와 결합하는 뭔가를 가리키는 애는 대명사라고 봐주면 되죠. 여기가, 저기가, 저기를 조사랑 결합할 수 있는 애 가리키는 애야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수사입니다. 우리 얘는 수사, 수량이나 아니면 순서를 나타내는 애들을 의미해요. 하나, 둘, 셋, 넷 같은 거. 그치? 그래서 넷이 왔다. 조사랑 결합할 수 있는 수를 나타내는 말이야. 수사. 조사랑 결합한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체온은 됐고요. 좀 더 내려가서 수식어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여기가 좁아서 쌤이 위에 거 지울 테니까 바로바로 쓰면서 따라와줘. 자, 수식어 자리로 가보면 수식어를 보면 자, 꾸며주기는 꾸며줄 건데 체온을 꾸미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용언이나 문장을 꾸미는 애들이 있거든. 일단 체온을 꾸미는 애들을 우리는 관형사라고 해요. 애들이 잘 기억하기 어려운 애라서 얘가 좀 익숙하게 하기는 해야 돼. 관형사가 뭐다? 체온을 수식합니다. 체온 수식. 자, 그러면은 우리 체온을 수식하는 관형사에는 뭐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몇 개만 외웁시다. 세, 헌, 옛, 맨, 온갖, 다른, 요런 것들, 이런 거, 등등등등등등, 요런 거 적어주시고요. 또, 미안하다. 이것도 좀 쓰자. 이, 그, 정, 요런 것들, 이렇게 한번 쭉 써주세요. 다시 말해, 아무런 명사를 한번 체온을 가지고 와볼게. 인형이라는 명사를 가지고 왔어. 새 인형, 헌 인형, 옛 인형, 온갖 인형, 다른 인형, 이 인형, 그 인형, 저 인형.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의 단어가 그 자체로 체온을 꾸며주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관형사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체온을 수식하는 애들이라고 봐줘. 자, 그러면은 수식어 중에 우리 부사도 한번 가볼까? 자, 부사는 체온 수식하는 게 아니라 용언이나 혹은 문장을 수식하는 애입니다. 문장을 수식하는 애들. 이건 너네들 잘 찾더라. 매우, 잘, 아주, 혹시, 과연 등등등등. 자, 그래서 빠르다라는 용언을 수식해 볼 때 매우 빠르다. 그 다음에 잘 먹는다. 아주 빠르다. 그치? 그리고 혹시 과연 같은 애들은 혹시 그게 맞을까? 라는 뒤에 있는 문장 같은 거를 꾸며주기 때문에 얘들은 부사, 문장을 꾸며주고 용언을 수식하는 애들, 부사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멈추고 필기를 조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독립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탄사 있다고 했죠?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탄사. 자, 그러면은 이제 대망의 관계원 조사를 한번 볼 건데 쌤 위에 거 지우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조사를 한번 볼 건데 관계원이라는 말 자체를 좀 잘 기억을 해야 돼. 여기에 조사죠, 조사. 조사를 왜 관계원이라고 하냐면 얘들아, 인형이라는 명사 이거 주어야 목적어야 서술어야 뭐 관형어야 보어야 지금은 알 수가 없지. 자, 근데 얘를
주어고 목적어고 보어고 서술어로 만들어주는 애가 바로 조사예요. 다시 말해 이라는 우리 주격조사가 붙어서 얘가 다른 문장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조사를 관계원이라고 한다는 거야. 이거 붙었네. 이 조사 때문에 인형이라는 단어가 다른 뭐 서술어의 주어가 된다. 주어라는 관계를 맺게 되는 거고 목적어가 된다. 목적어와 서술어라는 관계를 맺게 만들기 때문에 조사를 관계원이라고 합니다. 되겠죠? 이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조사는 종류가 3개입니다. 격조사라고 해서 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주격조사 주어를 만들어줘, 목적격조사 목적어를 만들어줘, 관형격조사 관형어를 만들어줘 라는 그런 격을 나타내는 자격을 만들어주는 조사를 격조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격을 만들어주지는 못해. 하지만 어떤 특정 의미를 더해주는 애들이 있어. 예를 들면 인형은 좋은데 나는 돈은 싫어 라고 할 때 인형은 좋은데 그럼 이까지 일단 봐봐. 인형은 좋은데 그러면 너네들 중에 실수하는 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쌤 좋다. 뭐가? 인형이 좋다. 쌤 그러면 이거 주어 자리에 있어서 주어를 만들어주니까 은은 주격조사 아닌가요? 라고 할 텐데 그럼 이거는 인형은 버렸다 라는 문장으로 갔을 때 은은 그대로 있지 그 자리에. 근데 버렸어. 누가? 인형이 버린 게 아니잖아. 인형을 버린 거니까 이번에는 목적어가 된다는 거야. 그럼 은이라는 애는 어떨 때는 주어를 만들고 어떨 때는 목적어를 만드는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진 겨?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다면은 얘가 주어 자리에 있다라는 거는 이나 가 같은 주격조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거고 목적어가 된다는 건 을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근데 굳이 그런 애들을 넣지 않고 은이라는 애를 붙여서 특정 의미를 더해주는 거야.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이가나 을을을 생략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 그럼 다시 말해 은은 주어도 만들고 목적어도 만드는 격조사예요가 아니라 격조사는 따로 있어. 근데 은이라는 애를 붙여서 다른 거는 냅뒀는데 인형은 버렸어. 그래서 대조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좀 강조의 의미라는 것을 덧붙여주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건 보조사는 격조사가 아닙니다. 주어 목적어를 만드는 게 아니야. 그 각각의 뜻, 걔네들이 가진 고유한 뜻을 전달해주는 애들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즘 경향에서는 얘가 보조사냐 격조사냐 막 물어보지는 않거든. 근데 쌤이 나눠주는 문제에서 그냥 얘가 격조사고 얘가 보조사구나 해서 좀 그 바운더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접속조사입니다. 얘는 되게 쉬워. 사과와 딸기가 있다. 사과랑 딸기를 있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등하게 이어주잖아. 그래서 체온 뒤에 붙어서 둘을 동등하게 붙여주는 조사를 접속조사라고 한다는 거. 됐죠? 자, 그래서 조사도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용언으로 가겠습니다. 용언에도 의미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보면 이 의미를 가진 말을 뭐라고 해? 그 대상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말. 이거 뭐야? 성질과 상태? 형용사죠. 형용사. 그 말의 성질과 상태를 드러내는 말. 자, 그러면은 우리 남은 동사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뭐지? 그 대상의 동작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작동, 과정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거, 동작을 드러내는 말을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네들한테 먹다, 동작 드러나지? 동사. 그 다음에 예쁘다, 동작 아니잖아. 우리 형용사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간혹 헷갈리는 것들이 있거든. 그럼 얘네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쌤은 뭐 하냐면 는을 집어넣어. 뭐뭐 하는 중이다. 그러면은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말할 거면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동작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집어넣어 보는 거야. 뭐뭐 하고 있다 혹은 뭐뭐는 중이다, 동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말들을 붙여보고 동사구나 아니구나 라는 걸 좀 나눠본다는 거야. 예를 들면 예쁘는 중이다. 안 되잖아. 어떻게 예쁜 게 동작으로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겠어? 안 되네. 형용사구나. 그치? 물이 차는 중이다. 물이 차다 라는 것도 차오르다 라는 그거 차다. 차는 거는 차는 중이다. 말이 되네. 동사. 이렇게 간다는 거지. 아셨죠?
그래서 동사, 형용사까지도 나누면 딱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품사를 정말 아기 때 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건데, 얼핏 알고 있는 거 말고 우리 좀 제대로 품사 하는 김에 이 초반 단계 때 튼튼하게 하고 지나가자고요. 아셨죠? 그래서 쌤이 이 품사 수업을 또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하고 싶어. 이렇게 기본적인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충 보지 말고 제발 이걸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거는 품사가 뭘까 고민하는 시기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품사 9개로 잘 나눠봤고요. 그러면은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지. 자, 그러면은 볼게요. 이 두 옷은 다른 옷과는 달라. 자, 그러면은 품사를 물어보기 전에 얘네들을 단어로 나눠야 됩니다. 하나의 단어, 두 옷은 다른 옷과는 다르다. 이렇게. 됐죠? 자, 빠르게 했지만 쌤이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 자, 사전에 이 치면 나와. 그치? 근데 두 치면 나와요. 옷 치면 나온다고요. 자, 그러니까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쌤이 늘여놨는데 각각의 품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의 기능 한번 보세요. 이가 뭐해? 두 옷을 꾸며주잖아. 그쵸? 그럼 옷을 꾸며준다는 거니까 체온을 꾸며주는 애네. 그러니 얘는 관형사야. 관형사. 잘 안 보이나? 쌤이 이걸로 다시 쓸게. 관형사. 왜? 체온을 꾸며주잖아. 그리고 두의 역할 뭡니까? 뒤에 있는 옷이라는 애를 꾸며주고 있지? 얘도 관형사예요. 관형사.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옷.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명사죠, 명사. 체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체온에 붙는 은, 우리 요거를 아까 조사라고 한다고 했지 격조사인지 보조사인지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옷은 다른 옷과는 달라. 그래서 얘들아, 이 다른에다가 일단 밑줄 긋고 내려갈게요. 자, 그리고 옷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명사였고, 옷과는, 과와 는은 다 각각이 어떤 자신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사죠. 그죠? 그리고 쌤이 이제 달라라고 이렇게 놔뒀는데, 자,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시험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거거든? 보면, 단어를 찾으려면 기본형을 봐야 된다고 했어. 자, 그럼 얘들아, 달라. 너네들 사전 검색할 때 달라라고 안 치잖아. 그럼 이거 기본형 뭐 칠 거야? 다르다라고 칠 거지. 다르다. 자, 그러면은 다르다의 품사가 뭐야? 다르다. 동작 나타나, 안 나타나? 소술의 기능을 하니까 용어는 맞지. 근데 이게 동작이 나타나면 동사고 그게 아니라 성질 상태면 형용사로 가는 거잖아. 근데 얘는 동작이 아니네. 형용사야. 안 어렵지 얘들아? 어떤 말을 봤을 때 서술어 자리에 있네. 용언이네. 용언 중에서도 뭘까? 했을 때 기본형을 보니 다르다? 성질 상태구나. 형용사. 이렇게 오는 거야. 자, 근데 다른. 쌤, 얘도 그러면은 다른 옷과는 달라 할 때 다르다라는 이것도 이 형용사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그 자체로 관형사야. 쌤, 왜요? 왜냐면 얘들아, 이때 다르다라는 형용사일 때 다르다는 반대가 같다야. 이 다른 옷과는 같아, 다르다라고 이게 반의어 관계에 그 같다라는 애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이 두 옷은 같은 옷과는 달라. 그 뜻의 다르다가 아니잖아. 다시 말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는 이 전체 중에 이거야. 근데 이것과 또 그 외의 것들을 비교했을 때 이것과 다른 것이라고 비교했을 때 얘기하는 다르는 그 같다 다르다의 서술어의 그 단어랑은 좀 다르다는 얘기지. 다르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엄청 헷갈리네. 그래서 일단 쌤이 여기서 이게 그냥 외워라고 하기에는 헷갈려. 외워하면 헷갈려. 그러니 다르다라는 말을 봤을 때 얘 반대를 같다와 다르다의 관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형용사야.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외의 것으로 이렇게 그 외의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관형사입니다. 아셨죠? 같다 다르다 관계면 형용사, 그리고 그 외의 것이라면 관형사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 이 두 옷은 이게 아닌 그 외의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약간 의미상의 뉘앙스, 그리고 내신에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갑니다.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쌤한테 또 개별적으로 얘기해줘. 그 외의 것, 그 다음에 같다의 반대의 서술어.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품사도 이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쌤이 나눠준 문제들의 품사 찾으라는 거 정말 많으니까 게으르지 않게 꼭꼭꼭 인출을 좀 해주면 돼. 자, 그럼 품사에서 마지막입니다.
품사의 마지막으로 가면 품사의 통용이라는 말이 나와. 그리고 품사까지는 너네들이 배웠으니 어렵지 않겠지. 품사가 뭐였어? 우리 자립성을 가진 애들을 단어라고 하는데 단어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놓은 걸 품사라고 한다고 했어. 그리고 우리는 형태가 변하냐 아니면은 기능이 뭐냐 의미가 뭐냐에 따라서 구품사까지도 나눴었지. 자, 그렇다면은 하나의 단어가 적어도 하나의 품사는 가질 거야. 부류해가지고 다 집어넣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만 가지면 참 좋지. 자,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를 가질 수도 있대. 어떨 때는 명사였다가 어떨 때는 막 갑자기 관형사로 쓰이고 어떨 때는 동사였다가 어떨 때는 형용사로 쓰이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쓰이는 경우를 우리는 통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상황에 맞게 어떤 품사로 쓰이는지 나누는 게 출제 포인트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 5이 모였다. 5사람이 모였다. 5의 사람이 모였다. 쌤 다 5이네요. 그냥 수 나타내니까 수사 아닌가요? 라고 가면 안 돼요. 한번 볼게요. 자, 5 뒤에 뭐가 붙었어? 조사 붙은 거 맞지? 그러면 조사는 누구랑 결합해? 체온과 결합하니까 체온 안에 있는 수사가 맞구나. 수사가 맞아요. 자, 근데 5사람이 모였어. 근데 얘는 보니까 사람을 꾸며주고 있잖아. 사람은 사람인데 5명의 사람이니까 체온을 꾸며주는 애, 걔는 관형사라고 했네. 이때는 수관형사라고 해서 관형사 중에서도 수를 나타내는 애야. 그러니까 이게 위치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다르단 거지. 자, 그리고 세 번째 경우를 보면은 5 뒤에 누구 있어? 우리 의라는 조사가 붙었네. 관형격 조사 의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체온에 있는 수사겠구나. 됐죠? 그래서 우리 수사나 관형사를 나누라고 할 때 뒤에 조사가 붙었냐 아니냐로 좀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으로도 한번 내려가 볼까? 자, 모두. 자, 보면 뒤에 거부터 볼게요. 해결했어. 우리 서술어내 해결하다라는 건 동사야.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는 뭐다? 부사야. 용언을 꾸며주는 애를 부사라고 한다며. 근데 앞으로 가면 가다가. 그러면 얘들아 조사와 결합하는 거 누구? 체언이죠. 체언. 명사, 대명사 나누기 어려우면 체언이다 라는 것만 알면 된다고요. 되죠? 우리 모두 체언으로 조사 결합했으니까. 자, 그리고 밑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이와 이가 쓰이고 있는데 앞에 있는 거 볼게. 쌤 또 조사랑 결합하네요. 이거 체언이죠? 맞아요. 자, 근데 우리 이그저 라는 거 우리 대명사를 의미한다고 했었으니까 체언 중에서도 대명사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뒤에 있는 거 근데 이 나무는 이라고 해가지고 나무는 나무인데 이 나무 꾸며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체온을 꾸며주는 관형사인 거야. 이제 좀 감을 좀 잡아가지. 그리고 여기에 물건을 놓아라. 쌤 또 조사 앞에 붙었네요. 그러니까 이건 체온이네요. 맞아요. 체온입니다. 근데 체온 중에서도 어떤 특정 장소를 대신해서 나타내는 대명사죠. 괜찮지? 그리고 뒤에 거 보면 놓기는 놓는데 여기 놔라 서술어를 꾸며주는 거니까 얘는 부사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쌤이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4개의 예시를 가지고 봤는데 그 맥락에 따라서 똑같이 생긴 하나의 단어가 어떨 때는 요런 품사로, 어떨 때는 요런 품사로 나뉘기도 한다라는 것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들아 스스로 연습해봐야 돼. 쌤이 나눠준 문제 아마 오늘 너네들이 해야 되는 거 128번 문제까지 풀다 보면은 품사에 대한 거 대략적인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쌤이 조금 더 갈 거거든. 오늘 잠깐만 쌤이 끊었다가 정리 좀 하고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품사까지, 그리고 단어와 품사, 그 다음 품사의 통용까지 쌤하고 우당탕탕 오기는 했어. 그래서 너네들이 좀 정리를 체계적으로 잘 해두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죠. 자, 그리고 우리 뒤로 또 넘어가기 전에 쌤이 나눠준 프린트에 빈 공간이 하나 있을 거야. 이것도 지금 먼저 좀 처리를 하고 갈게요. 자, 그럼 얘들아 이제 용언이 뭔지 알아볼라. 용언 알지? 왜? 소수로 자리에 있는 거, 그리고 형태를 바꾸는 거, 이거 용언이라는 거 확실히 알았잖아. 그러면은 용언을 조금만 더 심화해서 쌤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형용사와 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용언이 어떤 상황에 맞게 이게 본용언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조용언으로 쓰이기도
쓰이기도 한데 아유 또 새로운 개념이 왔네. 하지만 얘네들은 한번 딱 들어놓으면 아 이해돼서 외울 필요가 없어. 용언에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있다. 이름만 봐도 딱 알겠지. 본용언은 뭔가 실질적인 느낌이 나고 보조용언은 도와주고 문법적인 그런 애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시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먹고 버리다 라는 말이 있어. 그럼 얘들아 이것도 동사고 이것도 동사 맞지? 그러니까 용언 두 개가 일단 나타나는 거. 근데 뜻을 한번 보자고. 얘들아 먹고 버리다 할 때 먹다 라는 거 여기 it 의미 있어 없어? it. 있지 당연히 먹다라는 뜻 있잖아. 그리고 먹은 다음에 버리다 쓰레기처럼 이렇게 버리다라는 의미 있죠. 그러니까 아, 두 개의 용언이 오는데 얘도 it이라는 의미가 있고 얘도 진짜 쓰레기통에 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어. 그럼 얘는 본용언과 본용언의 관계라고 해요. 되겠죠? 근데 이 경우를 한번 보자고. 우리 먹어버리다 라고 할 때는 먹다? 이거 it 여전히 의미 있는 거 맞지? 그러니까 얘는 본용언이야. 하지만 버리다, 먹어버리다 라는 건 다 해치우다 라는 의미가 조금 들어간 거지. 근데 여기서 먹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다 라는 의미는 없잖아. 그래서 이런 거는 아 완료를 했구나 혹은 해쳐버렸구나 라는 보조적인 의미만 주는 보조용언이라는 거야. 조금만 더 갈게. 자, 촛불이 꺼져간다. 그럼 얘들아 촛불이 꺼지다 라는 의미 들어있는 거 맞지? 뭔가 사라져간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실질적인 의미가 있네. 요거 본용언이야. 근데 촛불이 꺼져간다. 촛불이 진짜 가는 거. 고의 의미 없잖아. 그래서 얘는 보조용언이야. 뭔가 진행의 의미를 주는 거지. 그치? 예시 뭐 더 써야 되나? 쌤이 마지막 예시만 볼게. 자, 옷을 입어보다 라는 것도 보면 옷을 진짜 입다라는 의미 있잖아. 그래서 본용언이야. 근데 입고 우리가 보는 것이 이렇게 보는 거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조용언이죠. 다시 말해 뭐 시험 한번 해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보조용언 진짜 자기가 가진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본과 보조의 관계다 라고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용언을 하는 김에 쌤이 뜬금없이 본용언과 보조용언 얘기를 나중에 이게 뭐지 너네들이 늦게 와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용언이라는 걸 할 때 미리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본용언과 보조용언 얘네들은 의미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오늘의 쌤이 살짝 발만 담그는 단어의 형성이에요. 오늘 하는 거 되게 많지 얘들아. 오늘 했던 거 잘 기억해야 돼. 우리 가장 먼저 형태소로 다 뜯어봤었고 기준, 자립, 그 다음에 또 의미에 따라서 4가지 형태소 나눴었고 그 다음에 품사로 넘어가기 전에 단어 봤지? 단어들을 나눈 기준을 품사라고 했고 그리고 쌤이 하고 또 용언의 또 2가지 종류를 봤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단어까지도 조금 들어가 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쌤이 복습하고 다시 하겠지만 단어의 형성 조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어의 형성으로 가기 전에 어근, 접사, 어간, 어미라는 개념을 해결은 하고 가야 돼. 아니면은 나중에 환장에 헷갈려서. 자, 그러면은 먼저 어근과 접사에부터 쌤이 처리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어근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계속 쓸 말이야. 단어 형성할 때. 알겠지? 이거 뒤에 있는 것보다 쌤은 그냥 이 앞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근이 뭐야? 단어 형성. 접사가 뭐야? 단어 형성. 이 틀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가볼게. 자, 어근이란 건 단어를 만들 때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야. 뭐 할 때? 단어를 만들 때. 됐지? 자, 그러면은 접사는 뭐냐?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인 게 어근이라면 어근에 붙어서 그 뜻을 제한해주는, 뭐 보조해주는, 그 다음에 또 뭔가 문법적인 역할을 해주는 애들을 접사라고 한다는 거야. 됐죠? 어근과 접사는 뭐 할 때? 단어 형성할 때. 자, 그러면은 예시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반짝이라는 말하고 스타라는 말이 합쳐져서 반짝 스타라는 말을 만든 거 맞지? 그럼 우리 반짝 스타 할 때 스타 뜻 있는 거 맞죠? 어근이에요. 단어를 만들 때 2마리 합쳐져서 단어 하나 만들었잖아. 그럼 단어를 형성했네. 어근 접사를 떠올려주고 스타라는 애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 어근. 됐죠? 그리고 반짝. 잠깐 이렇게 올라 떴다 라는 뜻에서 이것도 뜻이 있네. 어근이야.
됐나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단어를 형성했다. 이렇게 가는 거지. 자, 뒤에 있는 것도 보면은 이거 풋과 사과라는 말이 합쳐져서 단어를 만들어. 그러니까 단어 형성하는 거네. 어근 접사를 떠올리자고. 여기서 사과. 뜻 당연히 있죠. 애플 뜻 있잖아. 어근. 근데 앞에 있는 풋. 자, 이것도 얘들아 잘 들어. 쌤, 풋 사과는 덜 익은 사과잖아요. 그러면 풋 덜 익었다라는 뜻 있네요. 그럼 이거 어근 아닌가요? 근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라고. 너네들이 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나무가 있어. 과일이 열려 있네. 덜 익었어. 그래서 너네들이 저걸 보고 덜 익었다 라고 말하니 아니면 풋이다 라고 말하니. 그러니까 단독으로 풋이다 라고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단어를 만들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는 있지만 홀로 풋이라는 애가 홀로 자립적으로 그렇게 쓰이지는 않아. 그래서 이럴 때 접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접사.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먹히다도 한번 볼게. 쌤, 얘 그냥 한 단어 아닌가요? 뜯어보세요. 우리 이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먹다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치? 그리고 희라는 애를 붙였더니 먹다는 내가 먹는 건데 먹히다는 잡아먹혀? 당하는 것 같아. 새로운 의미의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얘도 단어를 형성했네. 그 중에 먹다라는 의미가 있는 얘를 어근이라고 하고, 희 당하다는 뜻인데 뭔가 다 독립적으로는 못 쓰이는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접사라고 한다는 거지. 됐죠? 쌤이 이거 구체적인 건 뒤에서 또 할 거야. 너네들한테 지금 꼭 기억하라고 하는 건 단어를 형성하는 과정에 나오는 애를 어근과 접사. 어근은 실질적이고 자립적인 아이라고 한다면 접사는 거기에 붙어서 좀 의미를 좀 제한해주는 애들이라고 보자는 거지. 되겠죠? 단어 형성 시 어근 접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어간 어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어간 어미는 단어 형성 시 노노 활용할 때. 어간 어미는 언제라고? 활용할 때. 자, 그럼 활용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 활용할 때 어간 뒤에 붙는 애들을 어미라고 한대. 그러면 옆에 와서 이렇게 보세요. 얘들아, 먹다라는 용언이 있지. 요거 활용시켜 보자고. 어떻게? 먹다, 먹고, 먹어서, 먹으니 등등등등.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꼬랑지를 자꾸 바꿔서 나타내는 과정을 우리는 활용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러면 이렇게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이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뒤에 다고, 어서, 은이 실질적인 뜻은 없지만 얘네들을 뭐 마무리해주고 어떤 연결해주고 의미,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얘네들을 어미라고 한다고요. 되겠죠? 자, 그래서 바운더리를 다르게 할 겁니다. 어간, 어미 얘기할 땐 뭐 할 때? 활용할 때. 어근 접사는 뭐 할 때? 단어를 만들 때. 서로 다른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 기준을 꼭 기억을 하셔요. 자, 그러면은 밑으로 좀 내려가서 치솟다. 자, 치솟다라는 거 얘들아 사전 검색하면 나오잖아. 하나의 단어입니다. 자, 그럼 얘 활용시켜봐. 어떻게 할래? 치솟다, 치솟고, 치솟으니, 치솟아서 등등등등 계속 꼬랑지를 바꿔줄 거야. 자, 그러면은 질문할게요. 여기서 어간이 뭡니까? 치솟 어간 맞죠? 됐죠? 그리고 뒤에 붙는 다, 고, 은이, 아서 얘네들 어미 맞죠? 됐죠? 어간과 어미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활용하는 거. 근데 쌤이 요거를 조금 어렵게 갈게. 얘들아 이해 잘해봐. 자, 치솟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너네들이 이미 알고 있는 솟다라는 애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치라는 애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것 같아. 그럼 단어 형성의 측면에서 보자고. 뭐가 튀어나와야 돼? 단어 형성이니까 어근 접사야.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치와 솟다 중에 솟다라는 건 실질적인 의미 있지? 어근이야. 근데 치라는 건 뭔가 위로 막 뚫고 올라가는 느낌을 줘. 근데 막 단독적으로 우리가 뭔가 올라간다고 치다 라고 하지 않잖아. 그러니 얘는 접사한 거야. 됐나요? 자, 방금 쌤이 접근한 걸 잘 봐. 치솟다라는 단어가 있네. 활용시켜볼까? 치솟다, 치솟고, 치솟으니, 치솟아서 여기서 어간은 치솟이구나. 그리고 뒤에 붙는 애들은 어미구나. 이게 활용할 때 얘기하는 어간 어미. 그리고 치솟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있네. 뭐가 붙어서 만들었네 단어를. 그때 어근 접사를 생각해주면 된다고요. 되셨죠? 그리고 얘들아 가셨습니다. 또 한번 볼게요. 가셨고요. 그 다음에 가셨네. 가시고
가시니까 가고 등등등등 활용을 여러 가지로 했어. 그때 변하지 않는 부분은 가다라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이야. 근데 뒤에 가시다, 가시고, 갔는데, 갔고 등등등등 뒤에 또 꼬랑지로 아주 길게 붙어있는 이 부분 전부 다 어미라고 보면 돼. 자, 근데 얘들아 또 하나, 가셨습니다. 너네들 사전에서 찾을 때 뭐라고 찾을 거야? 가다라고 치는 거 맞지? 그러면 가다? 쳤어.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 이렇게 길지만 기본형 가다구나. 그럼 이거 단어 만들어진지 볼까? 했더니 가다가 뭘 만들어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의 단어인데. 됐죠? 그러니까 이건 어근접사를 찾을 필요는 없는 애들이라고 봐주는 거죠. 그래서 요 바운더리를 꼭꼭꼭 활용할 때, 그 다음에 단어 형성할 때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단어 형성으로 와서 오늘 딱 이까지 볼 거야 얘들아. 거의 다 끝났거든. 오늘 너무 고생하고 있어. 자, 그렇다면은 단어를 형성할 거니까 우리 뭐 생각해? 어근과 접사 생각하는 거야. 자, 단어를 형성할 건데 우리 단어 중에서는 단일어가 있고 보카보가 있대. 그럼 단일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간단한가 보지. 자, 그럼 어떤 걸 간단하다고 하냐면요, 뜻을 가지는 어근 딱 하나로 이루어진 애를 우리는 단일어라고 할 겁니다. 뜻까지는 하나, 딱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 단어. 자, 보면 하늘, 얘들아 나눌 수 없지. 뭐 결합한 거 아니잖아. 어근 하나입니다. 뜻 있는 어근 하나, 단일어예요. 오리, 꾀꾀, 얘도 뭐 나눌 수도 없고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의 뜻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날다, 쌤 아까 얘기했지? 날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하나. 쌤 근데요, 이 날다가요, 날 더하기 다잖아요. 근데 얘들아 우리 단어 형성할 때 뭐 생각하라고? 어근 접사 생각하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다는 날다, 날고, 나니, 나니깐 등등 어미야. 그러니까 어미 하나 붙는다고 해서 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붙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건 뭐야? 어근 접사야. 어미는 단어 형성할 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날다라는 뜻 있는 거, 뛰다라는 거 뜻 있죠? 어근 하나, 고민, 공부 전부 다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단일어다. 괜찮죠? 그러면 단어 형성할 때 어근 하나면 단일어. 자, 그러면은 복합어는 더 간단하겠네. 왜? 어근이 두 개거나 어근 접사 뭔가 붙어 있으면 되잖아. 자, 그러면 이때 합성어라는 건 어근에다가 어근, 뜻 있는 애들끼리 붙으면 합성어라고 할까요? 반짝 스타처럼. 뜻 있는 애들끼리 만나면. 그럼 파생어는 뭐냐? 어근에다가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겠지.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겠지.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겠지. 알겠지? 어근끼리 합성어, 어근에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라고. 아셨죠? 자, 그러면 예시로 보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자, 단어를 보면 얘들아 여기 너네들 알고 있는 내리다. 내리다 내가 아는 단어가 있어. 근데 다른 거랑 결합해서 단어를 만들었네. 만들었으니까 어근접사 생각하는 거야. 내리다 뜻 있잖아. 오르다 뜻 있잖아. 그러니 얘는 뜻 있고 어근 합성어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똑같이 눈물, 얘들아 하나로 우리는 기억하지만 물 너네들이 알고 있는 단어잖아. 근데 눈에서 흐르는 물 둘 다 의미 있는 거 맞죠? 어근이고요. 덮밥, 너네들이 알고 있는 밥이라는 단어에 덥다라는 애가 더해졌어. 그러니까 둘 다 뜻 있는 어근. 그리고 소, 음매의 뜻 있잖아. 그리고 얼룩덜룩 뜻 있잖아. 그래서 두 마리 합쳐져서 단어를 형성했네. 어근끼리 만났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면 이번에는 어근과 접사입니다. 보시면 너네들이 알고 있는 구경, 그치? 그럼 구경이라는 단어에 꾼이 붙었어. 단어를 만들어냈네. 그럼 이때 구경은 뜻이 있으니까 어근이고, 꾼? 얘들아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더라. 쌤 근데요 저 사람 꾼이야. 혼자 말하는데요. 근데 그때 꾼은 약간 도박을 한다거나 전문적으로 뭔가 좀 한 분야를 막 이렇게 캐고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꾼이라고 해. 그냥 단독으로 쓸 때는. 근데 사냥꾼이다. 그 다음에 또 뭐 나무꾼이다. 그 다음 구경꾼이다. 라고 할 때는 그냥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보조해주는 접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박 진짜 막 하는 그런 전문적으로 도박하는 사람을 꾼이다 라고 하는 거 말고는 뭐뭐꾼 다 접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잠. 이거 쌤 하나의 단어 아닌가요? 이거 뜯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형 뭐 있어? 자다라는 애가 있잖아. 자다. 에다가 미음이 붙은 거야. 자다라는 애다가. 그러면은 자다 뜻 있는 거 맞지? 슬립 의미 있으니까 어근이고, 근데 미음은 누가 봐도 뜻이 없어 보여. 접사입니다. 접사. 자, 그 다음에 새 까맣다. 너네들이 알고 있는 단어 까맣다가 있는데 강조하는 느낌의 새가 붙었네. 그래서 얘는 어근, 실질적인 어근의 접사. 이렇게 붙은 거. 공부하다. 쌤 이거조차도 파생어라고요. 왜냐? 너네들이 알고 있는 명사 뭐 공부 있잖아.
근데 명사가 이 하라는 애를 만나가지고 얘는 접사예요. 얘를 만나서 공부하다라는 새로운 동사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잖아. 그래서 이 하다도 그렇고 건설되다처럼 되도 그렇고 하와 되는 접사라는 거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쌤이 단어 형성은 다음 시간에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쌤이랑 다시 보고 갈 거거든. 그래서 오늘은 뭔가 기본적인 걸 굉장히 많이 했고 쌤 막 뒤로 가서 막 흥분해가지고 어간, 어미, 어근, 접사 나눠야 된다라고 막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놓치지 않게끔 너네들이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쌤이 같이 나눠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에 쌤이 언급했듯이 128번까지 문제를 반드시 풀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 뭐가 접사고 뭐가 어근인지 문제를 풀다 보면 저절로 너네들의 지식의 울타리가 조금 더 넓어질 거야. 그래서 오늘 수업 정말 고생을 했고 지금 정리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반드시 잘 정리하고 질문할 거 따로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